네, 다음은 두 번째 파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학습하실 경우에는 그 제목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1장의 제목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개념, 의의, 중요성 이것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의 이미지 속성 부분에서도 별표 3개 표시했듯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동안의 시험에 모두 출제가 됐던 문항들이다, 보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속성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제가 교재에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제일 보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나온 보기는 틀린 거다. 이미지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사물,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미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모습만 보고 이미지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첫인상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 지나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감각과 자극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서 정리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감각에 의해서 역시 이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 문장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번에 보시면은 이미지는 태어났을 때에 갖고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살면서 어떤 학습이나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죽을 때까지 못 바꾼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학습, 정보, 커뮤니케이션 행위 등에 따라서 형성되고 수정,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미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이미지가 모여서 생기는 조직의 이미지, 그 조직의 이미지가 좀 더 커지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국가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역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의미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미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잘 학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형성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각, 사고, 감정의 과정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경험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후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맛을 보고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지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각의 과정이 어떻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험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머릿속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사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감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형성 과정이 지각, 사고, 감정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저 지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중에 대인지각 이미지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리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나의 이미지는 어떤가? 라고 점검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이미지가 좋은지 컨셉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정한 컨셉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 이미지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진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완성이 되는 단계, 이것이 이미지 내면화학입니다. 이 1단계부터 4단계는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과정 6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6단계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문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읽어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그럼 1, 2, 3, 5번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지를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1번, 일반적으로 이미지라 하면 시각적인 측면만을 의미한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처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측면만이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각적 요소, 감정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가 앞서 이미지는 주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최근 인터넷 기반 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기업 이미지, 제품 이미지 등의 중요성이 어떻게 된다? 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추상적인 것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특정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형성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봤다거나 그 사람이 나오는 광고를 봤다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만으로 에서 일단은 오류입니다. 답은 4번. 이미지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나 커뮤니케이션 등에 의해 형성, 수정, 변화될 수 있다. 제가 앞서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인지각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할 때도 일반적인 이미지 형성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본 틀에 의해서 조금 이미지 형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대인지각 이미지 형성의 방해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드리면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친절하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친절하다라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 굉장히 친절하네라고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보다 훨씬 더 과한 어떤 친절이나 배려, 존중하는 모습을 봐야 친절하다라고 개념을 형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 고정관념들 때문에 이런 대인지각의 이미지를 형성할 때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조금 요즘 시험에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최근에 나왔던 경향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귀인오류,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왔던 이 대인지각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요인들이니까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인지각, 제가 지각이란 단어 앞서서 제가 이미지 관리 과정에서, 이미지 형성 과정에서 지각이란 단어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지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미지 형성과 여러 형성의 과정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받아들인 거를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지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각을 지각된 경험,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미지의 속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한다. 다르게 그 경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주관성인 거고, 10개의 자극이 여러 사람한테 동일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개의 자극 중에서 3개만을 받아들이고 형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3개 이외에 다른 7개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상대방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성이라고 선택성이라고 하고, 이거 조금 해주세요. 이 부분을,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을 선택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시성, 총합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번 보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고 형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에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선택성에 관련된 심리현상으로 지각적 방어, 지각의 과부하, 선별적 감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이 문제풀이 하시는 데 좋으실 거예요. 다음 2장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이미지 메이킹은 뭐가 다를까? 이 두 개념을 명확하게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지만 관련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는 말 그대로 떠오르는 상 자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은 그 떠오르는 상을 주체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가 이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좋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을 일단은 기본 개념, 메이킹이 무엇이냐, 하면 뭐가 좋으냐라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미지 메이킹의 의의를 살펴보면, 일단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겠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살펴보시면서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내가 나 혼자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조금 더 가야 되는 방향성의 객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의 어떤 그런 차이를 좀 줄여볼 수가 있겠고, 앞서 제가 이 외적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내적 이미지도 강화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적 이미지를 이렇게 향상해 가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미지 메이킹의 아주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계속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그 사회에서 원하는 목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인 의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는 상이지만 이미지 메이킹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만들어가는 과정 6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관리의 4단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6단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4단계에서도 앞서 자기를 좀 파악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여기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본인을 알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 앞서 이미지의 이 4단계가 조금 다른 거는 여기 지금 개발하고 포장하고 자신을 파는 단계, 무슨 얘기냐면 조금은 더 외적 내적 이미지를 계속 개발하고 좋은 모습으로 향상시키는 이 모습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인 이미지 관리 과정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는 이유는 어떤 그 조직에 속해서 본인의 역량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기 위함이 궁극적인
외적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포장해서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해 주는 것이 여기 지금 5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강화와 함께 내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6단계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진짜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내면화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조금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이킹의 1단계에서는 진짜로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로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6단계에서 자신에게 진실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아마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이런 효과는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이실 거예요. 다만 이 내용들이 이 시험에서는 사례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 어떤 효과로, 어떤 그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로 이 서비스 직원에 대한 개념을 고객이 정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초두효과, 최근효과는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후광효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 후광효과와 맥락효과입니다. 어떻게 좀 구분하셔야 되냐면 둘 다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모습도 좋을 거야 라고 연관지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후광효과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B라는 이미지와 A라는 이미지가 연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생겼다라는 사람을 보고 착할 것 같다. 혹은 친절할 것 같다. 라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관이 없는데도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는 후광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잘생겼으니까 성실할 것 같고, 잘생겼으니까 친절할 것 같고, 이거는 후광효과. 그런데 맥락효과는 A라는 이미지에서 B라는 이미지로 갈 때 연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발표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표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발표 잘했다는 거는 그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일 것 같아. 성실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역량을 보고 관련된 이미지를 연관해서 형성하는 거는 맥락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A라는 이미지와 B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때 두 개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후광효과, 맥락효과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빈발효과, 호감득실 이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효과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서비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서비스 상황에서 내가 고객을 혹은 내가 서비스 직원을 어떤 이미지로 형성했는지를 그런 과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하시면 사례형 문제 푸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